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로얄팀 강사부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그동안의 하락 흐름에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면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반등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특히 하반기 내년까지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 중 대선 관련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요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대선 관련주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 한번 말씀드리고 관심 업종과 관심 가져보실 만한 종목 3개와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가장 빠르고 또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대선 관련 수혜주를 유료 종목으로 준비했으니 많이 관심 가지시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선 관련주는요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치러지고 있죠.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선 공약으로 해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맥서부터 해서 정책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가장 큰 상승 재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보시는 거는 17대 대통령 대선 시에 이명박 후보가 대운하 건설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며 관련주들이 크게 급증을 하였는데요. 그에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보시면요 참 신선했었죠.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재료들로서 나왔었던 건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과거에 17대 대통령 당시 이하공영이란 종목이 무려 저점 대비해서 2,700% 이상 상승하는 큰 수익을 줬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상한가가 30%가 아니었었고요. 12%, 15%였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일로 치면 매일 점상한가 행진을 하면서 단기간에 큰 급등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선 관련주들은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한 후 강하게 상승을 시작하면 우리들이 기대했던 거 그 이상의 큰 수익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그 당시에 대선 관련 당시에 직접 제가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보시면 이하공영이라는 종목은 지금은 30%였었죠. 이 당시에 아까 말했던 일봉상으로 계속 차트의 흐름이 아까 월봉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자고 일어나면 점상한가, 점상한가, 점상한가 계속 갭상승으로 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이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로 보시면 뭐 특수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따라서 크게 급등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종목을 또 뭐 점상한가는 안 하더라도 같이 장중에 상한가를 행진을 하면서 이하공이 점상한가 무너지지 않으면 크게 따라서 급등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관련주들이 큰 수혜를 받으면서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급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저희 역시도 뭐 100% 장담 못하겠지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책 관련주들은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우리가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좋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관심 가져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흐름을 갖고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는 대선 후보들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좀 가장 많이 알려졌 후보들의 지지율들이 표시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6월 달만 하더라도 32%의 1위를 점령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22.8%로 2위를 달렸고 그다음에 뭐 이낙연, 홍준표, 그다음에 추미애, 뭐 최재형 이런 순서대로 해가지고 지지율에 따라서 관련된 인맥주나 정책주들이 크게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흐름이었죠? 6월 달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1위를 달렸었는데 최근에는 지지율에 좀 변화가 생겼죠. 예, 지금 관련된 뉴스들을 준비해 본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2위였던 이재명 후보가 42%로 윤석열
후보를 앞서면서 다시 1위로 올라왔었죠.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6월 달에는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했다면 당연히 이재명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또 이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다시 또 뭐 윤석열 후보가 1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업종들을 많이 좀 체크하시면서 유심 있게 내년 대선 때까지는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선 관련주의 특성은 이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저점에 매수하시면서 뉴스의 지지율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신다면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1위, 2위가 뒤바뀌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가장 최근 오늘까지 최근에 또 갑자기 크게 부상하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부상하는 종목들이 있죠. 네, 바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씨가 지금 당내에서 이낙연 씨와 10%로 공동 3위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종목 중 대표적인 종목으로는요,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보시면 동사 종목도 1,200원에 있던 종목이 1, 2위는 아니지만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그것을 상승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면서 단기간에 큰 시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1, 2뿐만 아니라 3위인 홍준표 씨까지도 관련주들이 상승한다 그러면 대선 테마주들은 이렇게 시장에 큰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이 순간적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동사 종목 같은 것들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죠. 추격 매수를 권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도 17대 대선뿐만 아니라 과거 대선뿐만 아니라 최근 대선주들의 움직임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칫 추격 매수하면 차익 매물로 인해서라든가 그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면 당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저점 매수 후 뉴스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분석한 거에 의해서 어느 후보가 좀 더 지지율이 상승하든가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온다면 그런 종목을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신다 그러면 누구나 다 좀 안정되게 큰 수익을 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와 대선 수혜주와 관련해서 개별 탄력성이 큰 종목들 하나 하고 또 조금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일반인들이 큰 변동성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두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그런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홈센터 홀딩스는 재료가 이거죠. 보시면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보시면 홍준표 의원이 경남도지사로 지낼 당시 밀양 신공학 정책의 수혜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아니고 또 1등, 2등의 지지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 하나로 해서 홍준표 관련 수혜주로 묶이면서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근 들어서 1등이나 2등의 지지율이 아닌 홍준표 씨도 이 상승 모멘트로 주가를 그렇게 상승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여기에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홍 의원도 20.5%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시세는 제 예상으로는 올 연말까지는 계속 지지율 변화에 따라 시세를 조정 후에는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대표적인 1, 2 주자들의 대선 공약들입니다. 특히 저는 인맥주도 대선 관련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대선 관련주들은 아직 인맥 관련주들도 사반기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정책 관련주들에 비해서 인맥 관련주들은 당선자가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당선자의 정책 관련주들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관련된 주가들이 하락하는 쪽보다는 당선 후에도 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대선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시기이므로 인맥주라든가 정책주 관련
할 것 없이 모든 종목들 저점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들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엔 차후에 나중에 대선이 거의 다가오고 또 당선이 확정된다 그러면 그때는 인맥주들은 과감히 매도를 해서 정리하시고 정책 관련주들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이제 6월 달에서 8월 달에 뒤바뀐 순위가 지지율이 뒤바뀐 이재명 씨 관련 주들입니다. 보시면 대표적인 공약들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보시면 뭡니까? 기본주택 공급 확대 이를 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정책 관련 주들을 많이 관심 가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씨 관련 공약들입니다. 역시 특히 부동산 관련 공약인데요. 보시면 윤석열 씨는 5년간 전국 250만, 수도권 130만 공급을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무주택 청년에게 원가주택 5년 내 30만 원 공급, 이런 부동산 공약을 냈었습니다. 부동산이나 건설 외에도 뭐 대선 관련주들은 예를 들어 원자력도 뭐 말 한마디에 따라서 게 상승 모멘텀이 되면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오늘 추려서 말씀드린 거고, 이 외에도 뭐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대선 주자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대선 관련 상승 모멘텀으로 엮이면서 주가는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가장 관련성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큰 종목들을 조정 시 저점 매수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뜻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의 큰 수익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17대 대선 당시 대우나 관련주 이하공영처럼 2700% 수익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신다 그러면 내년 대선까지는 좋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큰 섹터가 대선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공약들 말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관심 가져보는 섹터는 저출산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저출산 관련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고 있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건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좀 집값 하락이랑 진정되길 바라는데 오히려 뭐 그때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서민들은 집 한 채만 장만한다는 게 정말로 힘들어진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국민들의 소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좀 전에 뉴스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건설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건설 외에도 뭐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따른 수혜주들, 이런 섹터들도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뭡니까? 불경기와 함께 좀 대학 졸업자들이라든가 청년들의 취업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큰 정책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당선이 누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공통 공약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과 함께 건설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서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관련된 뉴스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택공급 총력, 대선 후보 공약에 건설업계 반세, 곡간 늘어난다는 기사고요. 여야 유력 대선 후보 5년간 250만 가구 주택공급, 그다음에 집값 안정화에 주택공급 확대가 주요 공감대. 공이 모든 후보들 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뿐만 아니라 SOC 및 교통 인프라 등 먹거리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업종들이 있겠지만 수혜 업종들이 있겠지만 건설 업종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보시면요. 여기 있죠? 예, 관련된 얘기에서 세부적으로 내온 건데요.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게 각 후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주택가 사회간접 사업공사 뭐 몇 달 전에 한번 나왔었죠. 뭐 지하 터널도 마찬가지고요. 공사가 주력인 건설들의 수익 즉 실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 보시면요. 건설 업종은 통상적으로 해외 사업보다는 국내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는 기사고요. 주택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면 주변 지역의 SOC 시설과 교통 인프라도 동반돼 먹거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뉴스고요. 뭐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같이 연관되는 업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종목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은 누구나 좀 안정적으로 큰 변동성 없이 관심 고잡을 만한 종목 두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종목 뭐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보시면 우리나라 익히 모든 분들이 아시는 회사이고요. 동사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관련 기사 보시면 코로나19 상황에도 올해 상반기 매출이 4조 1,461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217억 원, 당기순이익은 2,869억 원 등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8.7%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도 6,492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보다 59.4%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수혜주뿐만 아니라 실적도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 정책과 함께 앞으로도 더 큰 실적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관련된 뉴스들 보시면요. 대우건설은 상반기에만 1만 1천여 가구를 분양했으나 하반기에는 2배인 2만 4천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면 당연히 실적 증가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종목은 재무 안정성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는 건데요. 점점 재무 안정성이 안정되면서 이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재무 구조는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시고 한번 종목들 흐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역시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현대건설은 상반기에만 11조 4천억 원을 수주하면서 연간 목표치 14조 원의 81% 이상을 이미 벌써 달성했다는 뉴스입니다. 벌써 이제 뭐 반이라고 할까요? 1년의 반이랄까 그걸 지났는데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 목표 달성은 충분히 더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올해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연간 공급량은 전년 대비 61.1% 이상 증가한다. 이런 그런 뉴스들도 나와 있고요. 또 하반기부터 지난해 초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들도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국내보다 덩치들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적 증가는 상반기도 좋았지만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대형주 중에서는 실적 증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 대선 시까지 가장 큰 정책 수혜주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업종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된 종목들 차트 흐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요. 아까 세 종목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개별주 좀 탄력성이 큰 종목들 중에서는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의 차트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주식을 투자를 조금 하신 분들은요. 무슨 종목이죠? 윤석열 관련 인맥주로 묶이면서 동사 종목은 보시면 주가가 이 구간에서 3755원까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가격. 그런데 동사 종목이 이제 3750원서부터 내려와
내려오면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지지율이 윤석열 씨가 1위에서 이제 이재명 씨로 역전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도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지지율이 다시 또 윤석열 씨가 1등한다. 그러면 동사 종목은 충분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간에 크게 뭐 상한가라든가 크게 급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좀 크고 개별주를 선호하신다 하시면 애니능이라는 종목 같은 종목도 관심 종목에 편입하셔서 뉴스라든가 이슈들을 체크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애니능률을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 종목은 윤석열 관련 테마주로도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2천 명이 넘어서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수혜주로도 동사 종목은 상승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동사 종목은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 관련주로 해서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계속 지금 추세처럼 확산이 된다 그러면 대선 정책 이슈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 이슈로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 지지율 변화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하신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면서 좋은 수익도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편입해놓고 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우건설입니다. 동사 종목도 역시 저희 챙겨리 투자 클럽에서 제가 추천 이 자리였죠. 이 저점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다음에 M&A 이슈까지 터지면서 9,540원까지 거의 100%에 육박하는 상승을 한 다음에요. 최근 물량 소화와 함께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의 흐름이라고 표현한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충분히 고점에 대한 부담도 없는 상태고 아까 뉴스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실적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 종목도 충분히 조정시마다 물량을 모아간다 하면 예를 들어 전고점 돌파라든가 좋은 실적 증가와 함께 하반기에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강사부가 말씀드리는 구간 이 구간은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현재 구간에서부터의 분할 저점 매수는 충분히 상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고점 구간보다는 안전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대우건설 종목도 주가의 흐름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조정시마다 물량을 모아간다 하면 하반기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아까 종목도 똑같죠. 대우건설하고요. 똑같이 말씀을 드리되 실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외 프로젝트 사업까지 이어진다면 동사 종목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많고요. 최근 동사의 주가의 흐름도 뭡니까? 저점 대비 6만 229까지 가파르게 크게 좀 상승을 한 다음에 최근에 4만 원대 초반까지 조정을 보인 후 최근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뭐냐? 저가 매수세들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충분히 수익 실현을 다 했고 다시 재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올라간 감은 있지만 이 실적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크게 우려할 만한 악재가 없다 하면 동사 종목도 충분히 내년 대선까지는 고점을 돌파해 가면서 충분히 좋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정시마다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안정적으로 누구나 편하게 특히 지난주까지의 시장 조정처럼 시장 조정으로 해서 조정을 보일 때마다 물량을 모아간다면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 이후에도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하나 종목을 더 말씀드리면요, 저출산 관련주로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저출산 관련주로는 한번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부동산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할 때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들이 좀 더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가벼운 종목, 벽상 같은 종목들도 조정 시에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뭐 부동산 관련주로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하츠란 종목이에요.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락폭을 메꾸면서 상승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뭐 특히 주식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대우건설, 현대건설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본인이 뭐 매수가라든가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것, 손절가든가 목표가 등을 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면서 또 탄력성이 큰 종목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 능률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제로투세븐이나 벽산은 NX 하츠라든가 이런 종목들 저점 매수 시 물량을 모아 가신다면 좋은 수익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자리 관련주도 있죠. 좀 뭐 최근 보시면요, 좀 저가주이긴 해도 이런 종목들이 일자리 관련주로는 뭐 일비스란 종목도 있고요. 보시면 동사종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이 아니라 일자리 관련 수혜주로는 일비스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대선 관련주는 대선 주자들이 어디를 방문했다 아니면 뭐 말 한마디에 따라 관련주를 수혜주로 엮이면서 언론에서 이슈로 뉴스가 뜨면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든 종목을 다 캐치하기는 힘듭니다. 너무 종목이 많고 관련된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투자 성향에 맞게 나는 대형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대형주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또 나는 뭐 건설 쪽에 잘 알고 관심이 있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저점 기회를 줄 때마다 물량을 모아 가신다면 누구나 다 내년 대선과 함께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종목들을 좀 준비된 종목들 말고도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대우건설, 현대건설을 준비했는데 이들 종목들보다 좀 더 빠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대 대선 당시 이하 공영이라는 종이 2,700%를 갔는데 2,700%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에 버금가게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대형주보다 좀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유료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정확한 매수가와 그다음에 목표가 등 그런 종목들 매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 종목 신청 많이 하셔서 참고하시고요. 그런 종목들로 나 대형주보다 큰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매매할 종목들은 영상으로 관심종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렸지만 유료 종목은 그들 종목들보다 뭐 올라간 상승 속도는 2배 이상 빠르고 또 이제 수익률도 큰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년에 있는 대선 관련 정책 관련 및 인맥 관련해서 대선 관련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